반도체 굴기의 현실이라 충격실상 공개합니다. 반도체 굴기란 말이 나오면 그냥 중국이 떠오르죠. 중국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요. 그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 굴기에 점점 성공해 가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세요. SK하이닉스 구형 D램 생산 비중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4년 2분기에 40%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기 지나면 3개월 지나면 20% 떨어뜨립니다. 4분기 또 20% 떨어뜨려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6개월 사이에 구형 반도체 생산 비중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잖아. 와, 저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용 반도체, 구형 반도체가 결국은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DDR4 D램이잖아요. DDR5로 안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도 이거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산 비중이 3개월 사이에 뭐 적어도 20%, 4개월이 가면 50% 생산 비중을 줄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에 중국의 굴기가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실제로도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는 데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에 D램 생산 능력을 보세요. 2022년에 7%, 예, 작년에 12%, 올해 20%예요. 내년에 30%까지 확대됩니다. 죄송합니다. 10%가 7만 장. 예, 그리고 2023년에는 12만 장. 월 웨이퍼 기준이니까. 2024년엔 20만 장. 그리고 2025년엔 30만 장. 계속 올라가잖아요. 3년간 328.6%예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328.6%면 여러분 4.2배잖아요. 4.2배. 4.2배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격차는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시간의 문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D램 시장 점유율이 내년에 가면요. 2025년 4분기에 가면 16%까지 중국은 올라갑니다. 16.1%. 대한민국은 59.7%로 줄어들고요. 올해 4분기가 정점일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올해 4분기.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시장에서는 이야기해요. 지금 2024년 4분기에 한국이 D램 시장 점유율이 64%인데 점점 내려간다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대한민국이 진짜 위험해지고 있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3, 4년 내에 최악의 상태도 맞겠구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왜 3, 4년 내에 최악의 상태를 맞느냐.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돈을 쏟아 부어요. 정부가. 빅펀드 1기가 여러분 1390억 위안이었습니다. 2기는 2040억 위안이고요. 3기는 344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64조 3700억 돈을 쏟아 붓습니다. 반도체 계속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인재는 다 지금 땡겨가죠. 게다가 최근에 땡겨간 반도체 그 직원을 간첩 혐의로 지금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은요. 무비자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국도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라. 15일 내에는 무비자다. 이게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인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이제 중국으로 갔던 어떻게 생각하면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갔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잖아요. 그 매국노라는 사람들 중국 업체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간 다음이 서늘할 겁니다. 이제 언제 어느 때 반간첩법으로 쇠고랑 차서 중국 감옥 갈지 모르니까
저는 이게 아마 앞으로 굉장한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어요. 아, 중국이 이제 반도체에 자신감이 생겼구나. 한국이 없어도 된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구나.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인력 돈 많이 주고 스카우트 안 하겠구나. 지금대로 간다면 뭐 D램은 반드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시장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데 이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범용 반도체 포기한다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LCD 포기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OLED보다는 LCD를 더 찾잖아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제조업체들도 그냥 OLED 비싼 거 안 쓰겠다. LCD 그냥 쓰겠다. 중국에다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거기다 투자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큰 충격이 돼요. 저는 LCD 포기하지 말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이거 포기하고 점점 고부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이러다가 일본장 납니다. 절대로 레거시 반도체 포기하지 말고요. 약간의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도체는 대부분 자동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따져보면 레거시 반도체도 포기하지 말고 중국과 계속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 안 차리면요. 제가 충격 실상 공개합니다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충격 실상이 아니라 충격 폭망 공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성장이 우리에게는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